예, 안녕하세요. 보호재판 전문 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법원은 가정법원 건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법원이라 하면 이혼소송을 하는 곳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가정법원은 이혼소송 외에도 보호재판이라는 특수한 재판을 다루는 법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재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재판 중 하나는 소년보호재판입니다. 만약 만 14세가 안 된 촉법소년들이, 촉법소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로 넘기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로 넘기게 됩니다. 이것을 소년보호사건 송치라 합니다. 만약 만 14세는 넘었으나 만 19세가 안 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검사의 판단하에 정식 형사 기소될 수도 있고 형사 기소되지 않고 마치 촉법소년처럼 소년보호사건 송치될 수도 있는데 범죄소년 사건 역시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촉법소년은 일단 검찰 단계를 거치지 않으니 경찰에서 죄를 지르면 법원 소년재판부로 넘어오게 돼 있고 범죄소년은 경찰에서 죄를 저질렀다고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일단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검찰에서는 검사 판단하에 정식 형사법원으로 기소될 수도 있고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될 수도 있는 만큼 일단 범죄소년 사건은 소년보호사건 송치되도록 경찰,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이후에는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냐? 소년보호재판이라고 해서 범죄 혐의점이 있는 학생, 보호소년이라고 하는데 보호소년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 중에 판사의 판단하에 소년분류심사원 같은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고 또한 소년보호 처분의 종국 결정으로서 소년원 수감 처분 등 매우 중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만큼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됐다 하더라도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 사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년보호재판 말고 가정법원은 보호사건으로서 아동보호사건을 다루기도 합니다. 요즘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아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아이한테 부적절한 행위, 좀 더 심하게는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라는 혐의점이 있어서 신고당하면 그 선생님은 일단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수사 이후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역시 검사의 판단하에 그 선생님의 아동학대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 생각이 되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못하고 정식 형사 기소를 통해 형사법원에서 아동학대 유무죄를 가르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만약 형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취업제한이라든지 하면 해임 등 매우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이 선생님이 나름대로 잘못은 했지만 아동학대 유죄 전과자를 만들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통해서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재판부로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선생님은 이제 아동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을 아동보호재판부로 넘길지 말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은 검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 고소, 고발 당했다면 경찰, 검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이 어쨌든 형사 기소되지 않고 아동보호사건 송치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아동보호사건 송치 이후에도 아동보호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된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불이익은 만약 선생님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쪽 부모가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아동보호재판부의 판사는 사건을 다시 형사사건 검찰청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형사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대응을 잘해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전문 변호사의 대응을 잘 받으면 아동보호재판에서 아예 불처분을 받아서 무죄에 준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경우에는 아동보호 처분만 받아도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아동보호사건 송치 이후에도 아동보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가정보호사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부간, 형제간 혹은 성인인 부모 자식 간의 폭력행위 혹은 명예훼손행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다툼이 있는 경우 경찰 수사를 거쳐 검사의 판단하에 가족끼리 문제인데 가족끼리 전과자 만들 필요 있느냐 해서 넘어가는 재판이 가정보호재판이에요. 물론 부모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수사재판 받은 경우에는 검사가 판단해서 부드럽게 넘겨준다 하더라도 가정보호재판은 아니고 아동보호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살폈던 소년보호재판이나 아동보호재판만큼 불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화해하고 법원이 권고하는 교육 등을 잘 받으면 전과도 없고 특별히 문제될 것 없이 잘 끝납니다. 그러나 가정보호재판의 경우에도 법원의 권고나 출석 등에 불응해서 막무가내로 가족끼리 문제인데 판사가 왜 설치냐, 난 재판 안 받겠다 하거나 혹은 이혼 사건 등이 엮여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재판 중에서는 성매매 보호재판이라는 것도 있는데 주로 성매매를 직업적으로 일삼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보호재판을 통해 더 이상 매춘 등을 업으로 하지 않도록 국가가 교육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한 재판으로서 특별히 변호사가 필요한 재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늘은 가정법원의 중요한 역할인 보호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호재판 전문로펌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